쌍둥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큰아이는 친구도 없는 듯합니다. 나 잘했지? 그치? 엄마, 나 이거 해도 돼요? 얘들아, 나 같이 해도 돼? 등 늘 주도적이지 못하고 어른이나 친구들 눈치를 보며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확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아이라면 나중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쌍둥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늘 두 배의 기쁨과 함께 두 배의 걱정이 머물곤 합니다. 특히 한 아이는 씩씩하게 잘 적응하는 반면 다른 한 아이가 유독 친구들 틈에서 겉돌며 끊임없이 확답을 요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애달프고 초조하실 것입니다. 혹여나 이 아이가 학교라는 더 큰 사회에 나갔을 때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아이의 행동 원인을 뇌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혹은 수줍음이 많아서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유기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발달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영역에서는 뇌의 선호도에 따라 어느 한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 관계, 분위기 파악, 타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 읽기, 상황에 적합한 감정 조절 등 사회성과 직결된 핵심 역량은 주로 우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뇌는 비언어적인 신호, 즉 상대방의 목소리 톤과 몸짓, 현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주관합니다. 만약 아이가 친구들 틈에 섞이지 못하고 겉돈다면 이는 우뇌가 담당하는 사회적 인지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거나 기능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성 부족이란 단순히 친구가 적은 상태를 넘어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맺고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미숙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대화의 맥락과는 상관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내뱉게 됩니다. 또한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고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아이는 자존감이 급격히 저하되어 실제 따돌림이나 무시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심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깨우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는 행동은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모의 통제가 강할수록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면 또 혼나겠지? 라는 공포는 결국 친구 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존중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간식을 먹고 싶니? 무슨 장난감을 먼저 가지고 놀까? 와 같은 사소한 결정을 아이 스스로 내리게 하고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세요. 부모로부터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아이는 비로소 타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인위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경험을 선물하세요. 사회성도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낯선 무리에 갑자기 던져지는 것이 두려운 아이에게 무조건 가서 친구랑 놀아 라고 등 떠미는 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대신 부모가 아이의 사회적 활동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놀이터나 공원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주 노출해주되 처음에는 엄마 곁에서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다른 아이나 학부모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성향이 잘 맞는 또래 친구 한두 명을 집으로 초대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껴보게 하세요. 전화 통화를 유도하거나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
아이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안전한 일이라는 것을 뇌에 각인하게 됩니다. 셋째, 지나친 간섭과 과잉 보호를 멈추고 자율성을 부여하세요. 부모의 과도한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겪을 작은 불편함이나 갈등을 미리 해결해주는 과잉 보호는 아이의 의욕을 꺾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일을 부모가 대신 판단하고 지시하면 아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즉각 개입하여 해결해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학습적인 자기주도력은 물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역량도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며 관계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은 한 발자국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칭찬과 격려로 아이의 내면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우리 옛말에 윽박 지르는 것은 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위협적인 언동은 아이의 뇌를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어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같은 칭찬입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정을 격려해주세요. 친구에게 장난감을 한번 양보했을 때, 아는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라도 인사했을 때 그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칭찬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은 아이는 긍정적인 강화작용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수정해 나갑니다. 부모의 믿음 섞인 격려는 아이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쌍둥이 동생은 잘하는데 왜 우리 큰아이만 못할까 하는 비교는 이제 멈추어 주세요. 아이마다 뇌가 발달하는 속도와 자극에 반응하는 예민함의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지금 주변을 맴도는 그 모습은 아이가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안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잘 자라고 싶은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실천사항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아이는 반드시 변화합니다. 사회성이라는 나무는 부모의 기다림과 격려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며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아이가 학교라는 더 큰 사회에서도 당당히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내고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 그날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